이번 코미콘에서 가장 의외였던 건 저스티스 리그의 영상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촬영에 들어간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벌써 볼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한편으로는 DC가 절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잭 스나이더가 직접 북미의 여러 사이트 관계자를 저스티스 리그의 촬영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제 막 촬영을 시작한 영화에 초대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배트맨 대 슈퍼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걸 조금이나마 빨리 불식시키고 기대감을 유지하려는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미콘에서 빠르게 영상을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촬영장에서 가졌던 인터뷰를 통해 배트맨 대 슈퍼맨보다는 밝아지고 유머가 더 많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이 실패 아닌 실패로 남은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닐 텐데 이상하게 초점이 자꾸 그쪽으로 맞춰지네요. No! No, the other thing. Come on, I know it's just dangling off the tip of your tongue. Let me hear it just once, please. Superman will never. Wrong! 코미콘 영상은 저스티스 리그의 달라진 톤이 어떤지를 미리 알리려는 목적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래시의 역할이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배트맨을 제외하면 가장 긴 시간 동안 나오면서 유머러스한 캐릭터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벤 애플렉에 따르면 배트맨과 플래시에게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의 관계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스파이더맨과 플래시의 엉뚱하고도 발랄한 성격 역시 겹쳐집니다. Putting together a team, people with special abilities. You see, I believe enemies are coming. Stop right there. I'm in. Great. Can I keep this? 이젠 다 아는 거지만 플래시를 연기하는 배우는 드라마의 그랜트 거스틴이 아니라 에즈라 밀러입니다. 워너에서 영화와 드라마는 별개로 간다는 얘기도 했지만 잭 스나이더는 영화가 구축한 세계와 드라마의 플래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발이 거셌습니다. 드라마에서 리버스 플래시를 연기한 톰 카바나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잭 스나이더와 에즈라 밀러가 두 명의 플래시를 두고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확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서 맘만 먹으면 가능하겠다는 의미겠죠. 참고로 멀티버스는 코믹스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구가 다른 차원에 여러 개 있고 여러분도 각각의 버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서 에즈라 밀러는 독특한 외모와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로 알게 돼서 그런지 저는 플래시를 연기하는 에즈라 밀러가 영 어색합니다. 이 영화에선 정말 음산하고 소름 끼치는 배우였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아마도 밝은 톤과 유머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적응해야겠죠. People like me. 저스티스 리그는 당초 두 편으로 나누려던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창 유행하는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두 편의 영화에 나눠서 담는 게 아니라 각각을 독립적인 영화로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목도 그냥 저스티스 리그로 바꿨습니다. 내년에 개봉할 영화는 배트맨이 다른 메타휴먼을 찾아서 저스티스 리그를 결성하는 게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코미콘 영상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더우먼과 배트맨이 먼저 짝을 이루고 가장 먼저 아쿠아맨이 등장했습니다. 브루스 웨인은 누군가가 겨울에 사람들이 굶주릴 때 물고기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서 커리, 즉 아쿠아맨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도 그랬지만 역시 아쿠아맨은 어쩔 수 없이 칼 드로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브루스 웨인을 상대로 과격하게 나오는 걸 보니 더더욱 그렇네요. 사람들을 돕는 걸 보면 심성은 착한 모양입니다. 하긴 왕좌의 게임에서도 도트라키 중에서는 그나마 칼 드로고가 괜찮았죠. 두 번째로는 플래시가 등장했고 마지막에 짧게 사이보그가 나타났습니다. 배트맨부터 사이보그까지 다들 진중한 캐릭터인 가운데 플래시가 단연 돋보이네요. 드라마로 먼저 큰 인기를 얻었으니 저스티스 리그 이후로는
더 많은 관객이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고는 원더우먼이지만 여기까지 보고 호의적으로 말하자면 배트맨 대 슈퍼맨의 희생은 저스티스 리그에게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캐릭터들이 있다는 걸 알린 덕분에 한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굳이 슈퍼히어로 영화의 공식인 기원을 다루지 않고 건너뛸 수 있게 된 건 배트맨 대 슈퍼맨 덕분입니다. 매번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올 때마다 기원을 다뤄야 한다는 건 계륵이었습니다. 탄생 과정을 다루자니 자칫 지루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안 다루자니 관객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풀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으로 회피했고 블랙팬서는 시빌워에 등장한 걸로 역시 기원을 대신했습니다. 플래시와 아쿠아맨 그리고 사이보그도 단독 영화에서 기원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매우 간결하게 소개한 덕분에 과감하게 생략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배트맨과 슈퍼맨이 희생됐다는 건 여전히 용서할 수 없다. 저스티스 리그의 악당은 현재 스테판 울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삭제 장면에서 이미 모습을 드러냈었죠. 저는 이 장면에서 스테판 울프가 머더박스를 렉스 루터에게 준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알고 보니 저 세 개의 머더박스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모양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악당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숨긴 머더박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는 이미 알다시피 사이보그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나머지 둘은 각각 아틀란티스와 데미스키라에 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아쿠아맨이 왕으로 있는 해저 세계고 데미스키라는 원더우먼의 고향이죠. 이렇게 되면 좋든 싫든 아쿠아맨도 저스티스 리그에 합류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 깜빡할 뻔했는데 슈퍼맨도 나오긴 나옵니다. 헨리 카빌이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니 곧 부활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영화의 결말부에 가면 짠!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린랜턴은 빠졌습니다. 몇 달 전에 제작자인 찰스 로벤이 말하기로는 두 번째 영화에서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 편히 먹고 그린랜턴 영화를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다. And one If you'd ought to lose this house. To destroy. So you do know the difference.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에도 감은 좋습니다. 원더우먼도 그렇고 저스티스 리그도 그렇고 딱 이대로만 나오면 좋겠지만 이미 한 차례의 뼈아픈 기억이 있어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부디 톤을 바꾸고 유머를 더했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제대로 좀 만들어주세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만 성공해도 DC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It's not an S. On my world, it means hope. This means something.